대법원 2023년 7월 27일 선고 2019-210-307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구 주택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때 및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지 여부. 소극 구주택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주택법이라 한다. 구주택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안에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 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구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제6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구국토계획법 제65조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개별적인 법률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발 사업의 준공 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으로서 관리청이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원활히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소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주택법 및 구국토계획법의 문헌,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제도의 취지와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사업 완료, 준공검사, 사업 완료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 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그러한 이유로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3년 7월 27일 선고 2020-263-857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 청구권은 반드시 매도 청구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소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전문은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 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각 구분 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 이하 매수 지정자라 한다. 매수 지정자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 소유자와 매수 지정자의 매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를 구분 소유 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 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에 대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구분 소유자의 자금 부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금력을 가진 구분 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재건축 참가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매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문헌과 매도 청구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 청구권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 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 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매도 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 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대법원 2023년 7월 27일 선고 2022-293-39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1.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정의 선전,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 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 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일반인은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등과 그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 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갑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을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을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을추진위원회가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위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 권한 확보 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조합 가입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고 위 광고 등은 을추진위원회나 업무 대행자와 사업 대행, 기타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주체에 의하여 작성, 게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에 매입 대지 면적 부분도 갑을 비롯한 계약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사용 권한이 확보된 주택 건설 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갑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심리 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7월 27일 선고 2023다 223-171 등 판결. 사건명 임가공료 등.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어떤 법률 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의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사실심 법원이 부담하는 성명 또는 지적 의무의 내용.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항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심 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 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의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성명 또는 지적 의무가 있다.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 비용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 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재반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갑이 을과 체결한 임가공 계약에 따라 을이 제공한 원사에 대한 연사 가공 작업을 수행한 다음 을을 상대로 미지급 임가공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을이 갑이 작업한 연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이 반소장과 그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손해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위 준비서면보다 먼저 제출한
종전 준비 서면에서 주장한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 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중 어느 것도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않은 사안에서 종전 준비 서면의 진술에 의하여 반소장에서 주장하였던 이행 이익 상당의 손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 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등 을의 주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성명권 행사 없이 을이 반소장에서 한 주장을 반소 청구 취지 변경 없이 종전 준비 서면의 기재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주장을 바탕으로 갑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원의 성명 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7월 27일 선고 2023-227418 판결 사건명 추심금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 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 채권이 상사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 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한 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 채권은 상사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년 7월 27일 선고 2023-228107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의 효력, 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경매 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임의 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 개시 결정은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 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압류 당시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의 효력, 무효 및 그에 기한 추심명령의 효력, 무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압류 당시에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